지금 일본 교실에서 읽기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 60% 이상이 한자 읽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문해력 저하가 공식 보고됐습니다. 저는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 12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날 학생 한 명이 제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글자가 무서워요. 처음엔 공부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우게 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상한 문자를 쓰기 시작한 순간 처음으로 책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체 왜 아이들은 글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선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죠. 저는 오사카 교외의 한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직 경력 12년째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아침 첫 수업 종이 울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32명의 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키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 유키. 오늘은 교과서 23페이지 읽어볼 거야. 제가 말하자 유키의 얼굴이 굳었어요. 뒷자리 다이스케는 책을 펴지도 않았죠. 유키, 첫 문단 읽어볼래? 저는 선생님, 유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읽어봐. 못 읽겠어요. 유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옆에 사토미가 속삭였어요. 괜찮아, 유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사토미도 못 읽어? 제가 묻자 사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한자 보면 머리가 아파요. 뒷자리에서 겐타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희 반에서 책 제대로 읽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겐타,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다이스케한테 물어보세요. 미사키도 그렇고요. 다이스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작년에 책 한 권도 못 읽었어요. 나도요. 독서 시간마다 화장실 가요. 미사키가 말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요시키는 저도 못 읽어요. 한자만 나오면 막혀요. 요시키가 대답했죠. 저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32명 중 20명이 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자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자, 40분 안에 다 풀어보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연필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겐타, 왜 안 써? 선생님, 이 글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배운 건데,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겐타가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백지였죠. 유키는 저도요. 첫 문제부터 막혀서 유키가 울먹였어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걷는데 심장이 무거웠어요. 채점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답안지 40점 만점에 12점, 두 번째 7점, 세 번째 5점, 15번째까지 평균이 14점이었어요.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평균이 28점이었거든요.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방과 후 겐타가 교무실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응, 뭔데? 저는요. 글자가 무서워요. 겐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어요. 무서워? 무슨 뜻이야? 한자를 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시험 때는 손이 떨려서 글자를 못 써요. 혼자만 그래? 아니요. 다들 그래요. 요시키는 작년부터 독서 시간에 화장실 가요. 미사키는 교과서를 안 펴요. 유키는 책만 보면 울어요. 겐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작년에 책 한 권도 못 읽었대요. 사토미는 한자 시험 전날 밤마다 악몽 꿔요. 정말? 네. 우리 반 애들 중에 책 제대로 읽는 애가 5명도 안 돼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2명 중 5명이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반 평균이 얼마였는지. 28점이었지. 올해는요? 14점. 제가 대답하자 겐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린 점점 못하게 돼요. 더 못 읽게 되고요. 겐타가 돌아간 뒤 복도를 걸었습니다. 옆 반 교실을 봤어요. 독서 시간이었죠. 25명의 학생 중 책을 보는 애가 3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창밖을 보거나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무실로 돌아왔어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한숨을 쉬고 계셨죠. 야마구치 선생님, 요즘 애들 어때요? 엉망이죠. 우리 반 평균이 작년보다 15점 떨어졌어요. 우리 반도요. 14점이나. 사토 선생님도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글자를 읽으려고 안 해요. 스마트폰만 보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두 분이 저를 봤어요. 아니면 뭐예요? 겐타가 그러는데 애들이 글자가 무섭대요. 무섭다고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한자 보면 머리 아프고 읽으려 하면
가슴 답답하대요. 우리 반도 그래요. 유미가 지난주에 그런 말 했어요. 사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일본 청소년 문해력 조사 결과였어요. 그래프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특히 한자 읽기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지 과부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량을 처리하려 할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글자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정말 교육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더 큰 문제가 있는 걸까?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출근해서 학생들 답안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답을 쓴 부분을 보면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맞춤법도 정확했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비워뒀죠. 이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첫 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겐타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겐타, 이 문제 읽어볼래요? 제가 시험지를 가리키자 겐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메이지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거기까지 읽고 멈췄습니다. 다음 한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계속 읽어봐요. 제가 말했지만 겐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이 글자요. 읽는 법은 알아요. 근데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다음 글자를 보면 앞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겐타의 설명에 저는 뭔가 감을 잡았습니다. 이건 학습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같은 내용을 히라가나로만 적어서 보여줬습니다. 겐타가 술술 읽었어요. 막힘없이 끝까지 읽었죠. 이건 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묻자 겐타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눈으로 쭉 따라가면 돼요. 근데 한자는 멈춰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읽는지 생각하면 다음 걸 못 봐요. 그날 오후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인지 과부하에 관한 연구였죠. 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자는 하나를 읽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모양 인식, 음독, 훈독 판단, 문맥 파악, 발음 결정까지요.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멈춰 서는 거였어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르게 수업해 볼게요. 저는 칠판에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한자와 히라가나가 섞인 일반적인 문장이었죠. 다이스케, 이거 읽어볼래요? 다이스케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한자에서 멈췄죠. 20초가 지났어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괜찮아요. 앉아요. 저는 같은 문장을 히라가나로만 다시 적었습니다. 이번엔 사토미, 읽어볼래요? 사토미가 읽었어요. 막힘없이 끝까지 읽었죠.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왜 이건 빨리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묻자 사토미가 대답했습니다.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학생들은 읽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읽으려고 할 때 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였죠. 방과 후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공부 부족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야마구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작년에 전국 학력 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독해력은 떨어지는데 어휘력 자체는 크게 안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사토 선생님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교육부 보고서 봤어요? 최근 10년간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한자 수가 30% 늘었대요. 근데 수업 시간은 그대로고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보는 늘어나는데 처리 시간은 부족한 거였죠. 다음날 겐타가 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책 한 권 읽고 있어요. 겐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어떤 책인데요? 제가 묻자 겐타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보니 어린이용 동화책이었어요. 히라가나로만 쓰인 책이었죠. 이건 읽을 수 있어요. 1시간에 30페이지도 읽어요. 겐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상한 거 있어요. 겐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시키가 요즘 이상한 노트 쓰고 있어요. 한자 옆에 이상한 기호를 막 그려놔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상한 기호라니요. 다음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시키를 따로 불렀어요. 요시키는 조용한 학생이었죠.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요. 요시키,
요즘 공부 어때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죠. 노트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자 요시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가방을 꼭 움켜쥐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요시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자 요시키가 천천히 노트를 꺼냈어요. 주저하면서 제게 건넸죠.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페이지 가득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각 한자 옆에 이상한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 보는 문자였습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된 형태였어요.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기 표시예요. 요시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가 다시 묻자 요시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이걸로 표시하면 한자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각 기호가 한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일본어가 아니었죠. 이게 무슨 문자예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글이요. 요시키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라니요. 한국 문자잖아요. 어떻게 이걸 알아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한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면 한자 읽는 법을 한글로 알려줘요. 이걸로 표시하면 다시 볼 때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요시키가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메이지라는 한자 옆에 한글로 메이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건 금지예요, 요시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 쓰면 안 돼요. 특히 한자 공부할 때는요. 요시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저는 못 읽어요. 요시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면 한자를 못 읽는다고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저 시험 때마다 절반 이상 못 채우는 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이거 쓰고 나서 처음으로 교과서를 끝까지 읽었어요. 작년에는 10페이지도 못 읽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30페이지 읽어요. 요시키가 계속 말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알려줬어요. 다들 이거 쓰면 읽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규칙 위반이었어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알아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15명이요. 다른 반에도 있을 거예요.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미 확산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야마구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글이요? 우리 반에도 있어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규칙적이더라고요. 사토 선생님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이거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본 학교에서 한국 문자 쓰는 건 문제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요시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책을 읽고 있다고 말할 때의 그 눈빛죠. 집에 돌아와 한글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였어요. 1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배우기 쉽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화면을 보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시키의 노트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이상한 기호들이 한자 옆에서 빛나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요시키를 계속 관찰했어요. 독서 시간마다 요시키는 책을 펼쳤죠.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목요일 오후 도서관에서였습니다. 요시키가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설책이었죠. 2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어요. 요시키, 그거 다 읽었어요? 제가 다가가 묻자 요시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시작했는데 오늘 15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요시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어때요? 재밌어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웃었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주인공이 모험을 떠나는데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궁금해서 못 멈추겠어요.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역시 한글 표시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적었죠. 표시가 줄었네요. 제가 말하자 요시키가 노트를 보였습니다. 이제 안 적어도 읽을 수 있는 한자가 많아졌어요. 몇 번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지문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죠. 요시키의 점수가 45점에서 78점으로 올랐습니다. 33점이나 오른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요시키, 어떻게 한 거예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수줍게 웃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냥요.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었죠. 점심시간에 요시키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사키, 렌, 하루토였죠. 선생님,
저희도 요시키처럼 하고 싶어요. 사키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표시하는 거요. 요시키가 알려줬는데 진짜 쉬워요. 렌이 자기 노트를 보여줬어요. 역시 한글이 적혀 있었죠. 전 이번 주에 책 2권 읽었어요. 작년엔 한 권도 못 읽었는데요. 하루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효과는 확실했죠. 하지만 이건 규칙 위반이었어요. 오후에 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다나카 선생님, 학생들이 한글 쓴다는 거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교장 선생님이 책상을 쳤어요. 당장 막아야죠.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 쓰는 걸 어떻게 용납하나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 교장 선생님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효과요? 무슨 효과요? 학생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오르고 있고요. 제가 요시키의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조회 시간에 공지가 내려왔어요. 앞으로 수업 중 한글 사용을 금지합니다. 적발시 징계 조치합니다. 방송이 끝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시키가 제 쪽을 봤어요. 눈빛이 불안했죠. 수업이 끝나고 요시키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해요? 요시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글 못 쓰면 또 못 읽게 돼요. 다시 무서워질 것 같아요. 저는 요시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요시키. 이미 많이 읽었잖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요시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우리 요시키가 처음으로 책 읽는 게 재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못한다고 우네요. 요시키 엄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글이 뭐가 문제예요? 아이가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찾아봤어요. 기초부터 배워보기로 했죠. 첫 화면에 자음과 모음이 나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0개 정도였어요. 모음도 10개 정도였죠. 이걸로 모든 소리를 만든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는 46개예요. 한자는 수천 개고요.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글은 조립식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들죠. 화면에 예시가 나왔어요.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저는 직접 써봤습니다. 사키, 하루토. 학생들 이름을 한글로 적었어요. 금방 익혔죠. 이게 정말 쉽네요. 혼잣말을 했어요. 10분 만에 기본 구조를 이해했죠.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갔습니다. 요시키를 불러 물어봤어요. 요시키, 한글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요시키가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틀이요. 첫날 자음 모음 외우고 둘째 날 조합 연습했어요. 이틀. 일본 학생들이 한자 배우는 데는 몇 년이 걸리죠. 왜 이게 더 쉬웠어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설명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기역은 항상 기역 소리예요. 근데 한자는 글자마다 읽는 법이 달라요. 자는 문맥에 따라 세이, 쇼, 익히 다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자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죠. 그리고요, 쓰는 것도 쉬워요. 보이는 대로 쓰면 되거든요. 요시키가 한글로 도쿄라고 적었어요. 그대로 읽혔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왜 학습 도구가 됐는지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언어학 논문이었죠. 제목은 문자 체계와 인지 부하였습니다. 논문 내용이 흥미로웠어요. 문자를 읽을 때 뇌가 거치는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째, 시각인식. 둘째, 음성 변환. 셋째, 의미 파악. 한자는 이 모든 단계가 복잡했어요. 모양 인식부터 어려웠죠. 음독, 훈독을 판단해야 하고요. 문맥까지 봐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모양이 단순했어요. 음성 변환도 1대1이었죠. 보면 바로 읽혔어요. 그러니까 뇌가 편한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실험을 해봤어요. 겐타를 불러 두 문장을 보여줬죠. 하나는 한자 섞인 일본어, 하나는 한글로 적은 같은 내용이었어요. 둘 다 읽어보세요. 어느 게 더 편해요? 겐타가 두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한글이요. 이건 생각 안 해도 돼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요. 오후에 뇌과학 관련 영상을 봤어요. 전문가가 설명했죠.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복잡한 작업은 피하죠. 예측 가능한 패턴을 선호해요. 한글은 예측 가능했어요. 규칙이 명확했죠. 뇌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날 밤 요시키가 보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글 없이 책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준 건 단순히 읽기 도구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한글 금지령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 성적이 계속 올랐습니다. 지난 시험보다 평균 12점이 올랐죠. 특히 독해 파트가 좋아졌어요. 이상하네요. 금지했는데 왜 점수가 오르죠? 야마구치 선생님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죠. 목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키, 렌, 미사키 5명 정도였죠. 저는 책장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사키가 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뭔가 설명했죠. 이렇게 쓰는 거야. 히읗과 아를 합치면 아. 렌이 공책에 따라 적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우와. 진짜 쉽다. 10분 만에 다 외웠어. 미사키가 놀라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금지됐는데도요. 다음날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가나다라마바사 여학생 목소리였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복도를 걷다가 교실 뒤쪽을 봤어요. 책상 밑에 한글 표가 붙어 있었죠. 작게 출력해서 숨겨놓은 거였어요. 방과 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종이 몇 장을 발견했어요. 한글 연습지였죠. 누군가 버린 거였어요. 이게 뭐지? 하루토가 주워서 봤습니다. 아. 이거 요시키가 만든 거예요. 한글 외우기 쉽게 정리한 거요. 겐타가 설명했어요. 지금도 쓰는 애들 있어요? 제가 묻자 겐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네, 많아요. 우리 반에서만 20명 넘어요. 거의 전체였습니다. 금지령이 무색했죠. 저는 요시키를 불러 물어봤어요. 요시키, 아직도 한글 쓰는 친구들 있죠? 요시키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읽고 싶은 거예요. 요시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진 거예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폰을 보여줬습니다. 단체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한글 배우는 법 공유해요. 지금 150명 있어요. 150명. 전교생이 300명인데 절반이었어요. 채팅방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학습 자료가 가득했어요. 한글 발음표, 연습 문제, 추천책 리스트까지 있었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대답했습니다. 다 같이요. 각자 잘하는 걸 올려요. 사키는 발음 잘 가르쳐주고 렌은 자료 정리 잘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네트워크를 만든 거였어요. 주말에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요시키 엄마가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요시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시키 엄마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집에서도 책 읽어요. 전에는 게임만 했는데요. 요즘은 하루에 1시간씩 읽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요.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달랐습니다. 한글이라니요. 우리 아이가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해요? 미사키 엄마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일본 학생이면 일본 문자로 공부해야죠. 교장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다나카 선생님, 이거 통제 안 되면 문제 커집니다. 교장 선생님이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막을 수 없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 전체 교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글 문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강력히 통제해야 합니다. 이건 교육 정책 위반이에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 사용은 부적절해요. 전통을 지켜야죠. 하지만 사토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성적은 올랐잖아요. 학생들이 책도 읽고요. 결과만 보면 긍정적인데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교사들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중요해요. 야마구치 선생님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체성으로 아이들 막을 건가요? 읽지 못하는 게 나아요? 사토 선생님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양측 모두 일리가 있었죠. 오후에 학부모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100명 넘는 학부모가 모였어요. 강당이 가득 찼죠. 교장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한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단시키려 합니다. 미사키 엄마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막아야죠. 우리 아이들이 일본인이에요. 한국 문자 배울 이유가 없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동조했죠. 하지만 요시키 엄마가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반대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요시키가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끝까지 못 읽었던 아이가요. 요시키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글자 보는 게 무섭다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강당이 숨죽였어요. 한글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아이가 웃잖아요. 책 읽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요시키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체성도 중요하죠. 근데 아이가 무너지는데 정체성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렌 엄마가 일어났어요. 저희 렌도 그래요. 이번 학기 성적이 20점 올랐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키 아빠도 손을 들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습관이 생겼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찬성하는 학부모가 늘어났어요. 강당이 반반으로 갈렸죠. 미사키 엄마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나요? 요시키 엄마가 맞섰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봤습니다. 긴장이 흘렀죠.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일주일 뒤 투표하겠습니다. 한글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죠. 그날 밤 뉴스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사카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글로 학습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학교 앞에서 보도했어요. 교육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대학 교수가 나왔죠. 문자 체계의 접근성이 학습 효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례죠. 다음 날 학교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취재 요청이 쏟아졌죠. 복도에서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왔대. 겐타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미사키가 불안해했죠. 요시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잘못한 건가요? 요시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요시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요시키. 넌 잘못한 거 없어. 일주일 후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58표. 반대 42표. 한글 사용이 허용됐어요. 교장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왔어요.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학습 효과가 입증된 만큼 시범 운영을 허가합니다. 담당자가 말했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글은 보조도구로만 사용하세요. 최종 목표는 여전히 한자 습득이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조회 시간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학습 보조도구로서 한글 사용을 허용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어요. 요시키가 제 쪽을 보며 웃었죠. 수업 시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손을 드는 학생이 늘었죠. 선생님, 이 부분 읽어볼게요. 겐타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독서 시간도 바뀌었어요. 교실이 조용했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죠. 학생들이 진짜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전국 학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결과가 놀라웠어요. 국어 평균이 전년 대비 23점 올랐습니다. 오사카 지역 1위였죠. 전국에서도 상위 5%에 들었어요. 교육청에서 시찰단이 왔습니다. 수업을 참관했어요. 이게 정말 같은 학생들 맞나요? 시찰단장이 놀라며 물었죠. 네. 작년과 같은 학생들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뭘 바꾼 거죠?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제 대답에 시찰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 요시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시키, 이제 한글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웃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처음에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자 봐도 안 무서워요. 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글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달이었던 거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게 뭔지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어요. 읽지 못하는 게 학생들 잘못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었어요. 한글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읽히는 문자였을 뿐이에요. 규칙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죠.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당할 수 없는 걸 떠맡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줘야 했던 건 더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책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시키가 밝게 인사했어요. 손에 두꺼운 소설책을 들고 있었죠. 그거 재밌어요? 제가 묻자 요시키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다 읽으면 다음 편도 볼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교실로 들어가니 학생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책 이야기였죠. 나 어제 그 책 끝까지 읽었어. 진짜? 나도 읽어봐야겠다. 이번 주에 도서관 같이 갈래? 책이 대화 주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게임 이야기뿐이었는데요. 수업종이 울렸어요. 저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자, 오늘은 메이지 유신에 대해 배울 거예요. 교과서 42페이지 펴세요. 학생들이 일제히 교과서를 펼쳤어요. 망설임이 없었죠. 겐타,
첫 문단 읽어줄래요? 겐타가 일어났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막힘없이 끝까지 읽었죠. 교실이 밝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자가 뭘까요? 가장 어려운 문자일까요? 가장 오래된 문자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문자는 읽게 만드는 문자예요. 사람을 문맹에서 구하는 문자죠. 한글이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두려움에서 구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